네, 워싱턴이 저는 방송을 통해서 참 재밌게 네. 흥미롭게 예. 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또 스튜디오에서 예. 만나뵈니까 좋습니다. 예, 바로 엄청, 모셔볼게요. 엄청 재밌고요. 유익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거에 박식하신지 항상 방송 예.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손재규 선임 기자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뵙게 돼서 말씀 예. 듣기도 좋아요. 네. 우선 다른 얘기보다도 네. 저희가 어제 그제 그 대화의 가능성, 네. 그 전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선제적으로 했다 그럴까? 저희가 많이 한 편인데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뭐 크림대교 폭발되고 네. 나서 그다음에 보복 공습하고 해서 네. 그야말로 치킨 게임 비슷하게 가는 예. 듯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와중에 보니까 좀 대화 그리고 또 뭐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출구 전략을 서서히 모색하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네. 얘기들도 네. 나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CNN 회견한 거 어제도 일부 내용 네. 잠깐 말씀해 전해드렸지만 주셨죠. 이제 예. 이게 어제 방영이 됐는데 이제 진행자가 G20 정상회담 다음 달 이제 발리에서 네. 열리죠. 그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대면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날 의향은 없다. 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 지금 러시아의 그 미국 노부 선수가 지금 수감돼 있죠. 예, 예. 그 사람 문제, 석방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뭐 만날 용의도 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아, 이거는 뭐 만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도 그랬잖아요. 제안을 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네. 그 바이든 그 CNN 회견 방영되기 네. 불과 얼마 전에 G20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이든은 또 이제 CNN하고 회견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없이는 러시아하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했기 때문에 AFP 통신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러시아의 외교의 문을 열어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푸틴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만나기만 해도 뭐 분위기는 좀 좋아지겠네요. 예, 차후단 그 하루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에서 네, 그 이른바 아시아 교류 신뢰 구축회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에르도안 네, 튀르키 대통령도 가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이미 뭐 사실상 확인이 네. 됐는데 여기 대해서 그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어제 이제 이 푸틴하고 에르도안 네. 회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재안을 제안할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듣기에는 뭐 구체적인 고려사항도 있다고 하더라. 슬그머니 네. 이제 뭐 외신 보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네. 이렇게 또 아주 속내를 확실히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렌스키가 전에 그랬거든요. 푸틴이 대통령으로 인하면 나는 절대로 안 만난다. 그리고 또 그런 관련 대통령 영해까지 서명을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했더니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 약간 양쪽 다 좀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뭐 네. 아직은 기싸움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네, 좀 하루빨리 대화를 좀, 해야죠. 네,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공통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손상 안 된 해적원으로 가스 공급은 가능하다. 공은 유럽에 있다. 푸틴이 이런 반응을 지금 바로 아시다시피 했습니까? 지금 네. 그 가스관 두 개 네. 뭐 폭파되고 나서 뭐 그 유럽에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 그 공급량이 엄청 줄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유럽이. 네. 푸틴이 근데 슬그머니 여기다 또 이제 약간 유화 제스처를 던졌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에너지 주간 포럼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아시다시피 노르트 스트림 2는 독일하고 완공을 해놓고 전쟁 제재 때문에 쓰질 않아. 저번에 터진 건 노스트럼 1이죠. 완이고 예, 2에서도 일부가 해서 이제 두 군데 몇몇 가스관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랬는데 이 푸틴이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르트 스트림 두 개관 중에서 한 개가 공급할 수 있는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연간 한 270억 입방미터다. 꽤 됩니다. 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원하기만 하다면 뚜껑을 언제든지 열 수 있다. 공은 그쪽에 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였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터져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가스관이 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4개인가가 이제 손상이 된 거죠. 네. 나머지는 아직도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예,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푸틴이 여기다 덧붙이기를 네. 튀르키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에르도안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많이 해서 아마 좀 보너스를 주는 건지 유럽에 지금 이제 이렇게 발트해 해저를 통해서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 흘러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르드 스트림 일부가 이제 못 가니까 네. 그 가스를 흑해를 통해 가지고 튀르키예를 보내서 거기를 기지로 해서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네. 이건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겠네요. 저는 뭐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이게 좋은 옵션이었으면 옛날부터 했을 텐데 그렇죠. 이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거 보면 푸틴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푸틴 얘기는 네. 궁극적으로 튀르키예를 유럽에 대한 그 최대 가스 허브로 만들려는 생각이다. 예, 그랬더니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그 튀르키예가 고생 많이 했죠.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잘해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이제 포럼에 이제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타스통신하고 회견하면서 현재로서는 매우 초기 단계의 구상이다. 네. 하지만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뭐 법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튀르키예도 주변 국가들이 지금 그 가스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지 네.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만 저는 푸틴이 좋은 거네요.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좀 유화 제스처를 핵 위협보다는 이런 걸 자꾸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네.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사실 이게 뭐 얼마나 큰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데모 그 재무부 장관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재 칼자를 네. 쥐고 있다는 사람인데 어제 워싱턴 D.C.에서 폼이 있었는데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러시아 유가 상환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유를 러시아 유가 상환제가 추구하는 그런 그 내용을 모든 시장 플레이어들이 납득할 걸로 우리는 본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쓸 거야 하는 식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는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만 해도 예. 경고를 했었죠. 예. 경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전쟁 후에 러시아 유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할인돼서 판매가 돼서 중국, 인도가 특히 많이 사왔다. 네. 그런데 두 나라도 이 러시아 유가 상한제가 유가를 결국은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에 공감할 걸로 본다. 네. 니들도 결국은 오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같네요. 아데모 부장관이 여기다 이제 붙여가지고선 러시아도 유가 상한제가 돼도 뭐 석유를 팔고 말고는 러시아가 알아서 할 거다. 다만 석유를 이제 팔려면은 서방 뭐 선박이나 금융 뭐 그런 뭐 보험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그걸 잘 고려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예. 전에 옐런 그 재무장관이 예. 그 IMF 지금 이제 IMF 네. 세계은행 네. 그 네. 이제 그 연차 총회가 열리고 네.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일보만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60배럴당 60달러대에 팔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80달러 지금 정도. 80대 네.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유가 상한제가 되면 이제 60달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 그러니까 25% 할인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너희가 이렇게 팔아도 손해 안 볼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격까지 딱 제시를 하는데요. 네. 글쎄 이게 지금 뭐 어떤 뭐 뭔가 물밑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네요. 나오면서 이것도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좀 잘해보자는 약간의 그 유화 제스처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번에 기억나세요? 네, 그 80불. 네. 그 80불 잠깐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한 2, 3일 동안. 전략비 중요 다시 채우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엄청 궁금하네요. 그건 뭐 그때 했으면 좋았죠. 90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이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압박을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러시아산 알루미늄은 제재를 안 했거든요. 네. 뭐냐면은 충분히 제재 대상인데 미국의 무슨 뭐 자동차 네. 업계라든가 뭐 이런 데서 네. 이제 러시아 알루미늄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거를 이제 유예를 해왔는데 이것까지도 100% 중단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지금 고려를 한다는 게 블룸버그로 슬그머니 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 양면의 그렇네요. 압박, 회유 이런 걸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해주신 소식을 보면은 바이든의 그 유화 제스처도 정말. 있었고 또
또 푸틴이 그 가스관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재무부 장관 쪽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시무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좀 뭔가 좀 저는 뭐 그게 뭐 각각의 맥락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예. 쭉 그렇게 맞춰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양쪽이 다 이제 뭐 더 얻을 게 없고 출구 전략 쪽으로 슬슬 가려는 거 아닌가. 그래야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네. 뭐 무슨 뭐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뭐 네. 얘기가 다시 또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우리가 받을 아,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네. 성급하지만 일단 하도 험악한 뉴스만 있으니까 예, 일단 예, 좀 기대를 예, 걸어보죠. 예. 아니 뭐 이러다가 또 어떤 변덕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만으로는 조금은 좀 네. 희망을 예. 걸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행정부 첫 국가안보 전략 공개 소식이 있는데 네. 이것도 관심이 갑니다. 원래 이게 지난 1월에 발표가 될 예정. 근데 미국이 네.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첫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하려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늦춰서 네. 이제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다. 아. 이걸로 재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별로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중국만 우린 상대하겠다. 그 뭐 러시아는 뭐 니들은 그냥 우리하고 뭐 같이 놀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 태평양 동맹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 북한은 뭐 외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뭐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뭐 예상됐던 네. 거고요. 네. 그런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이제 외신들도 중국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보고서가 48쪽 분량인데 중국에 대한 전략으로다가 세 가지 기조: 투자, 제휴, 경쟁. 이거를 재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예. 돼 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과 같은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러시아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국이다. 이렇게 또 딱 찍었습니다. 옛날에 부시가 악의 축 이랬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소규모 독재국. 예. 김정은이 조금 더 기분이 예, 소규모 나쁘겠습니다. 불안정을 예, 만드는 소규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요. 예. 뭔가요? 이게 본심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내외 사안들이 워낙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와 대외 정책과 구분도 없애겠다. 이렇게 네. 하고요. 그러면서 뭐 전략 경제부터 기후 위기까지 이 시대의 도전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국가 동맹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전략 경쟁 시대에 맞춘 군 현대화 노력도 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요. 저는 이게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 안보 전략 서문에서 네. 앞으로 10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요게 포인트라고 예. 보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 반하는 것이 좋은 배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 글로벌 뭐 하자 이런 얘기, 뭐 같이 잘해보자 이런 얘기보다는 좀 그렇네요. 우리에 예. 반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 원문은 아직 제가 못 예, 봤는데 예. 네. 좋은 배팅이 아니다. 글쎄.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오판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웃으면서 예. 그런데 이제 알았지. 뭐 예. 요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 아직 안 죽었어. 꼼짝 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세 가지도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듣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진짜 네.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국가 동맹 추구하겠다. 그리고 이제 군 현대화하겠다. 네. 뭐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스푸트니크는 이제 오늘 새벽에 이거를 보도를 뭐 굉장히 일보를 많이 때렸습니다. 네. 예, 뭐라고 하면서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역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예. 했습니다.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러시아와 상호 이익을 겨냥한 실용 모드를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언론들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증진을 위해 중국과 공동 기여하면서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미국이 믿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 참 꿈보다 해먹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게요. 미국의 이 국가안보 전략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그 유럽하고 요즘 그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서로 그 손발이 잘 맞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그저께인가요? 워싱턴 D.C.에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하고 만나기 앞서서 이제 기자들한테 네. 이제 그 회담분이 이제 네.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동맹들이 좀 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좀 더 신속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90억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10억 달러밖에 안 줬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기를 미국은 2주 전에 의회가 4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승인했고 이걸 몇 주 안에 우리가 이행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두 135억 달러를 무상 지원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로이터 통신이 정통원 소식 통령에서 특히 독일이 지원을 자꾸 좀 민기적 뭉개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이 많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미국은 무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유럽 쪽은 사실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는 지금은 거잖아요. 무상으로 주지만 예. 이걸 나중에 반드시 미국이요? 절대로 무상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액면으로 나가는 거는 무상이라고 일단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먹여놓고 잡아먹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제 재건도 해야 되고 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옐런이 거기다 덧붙이기를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능 유지라든가 재건을 위한 집단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는 25일 베를린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회의가 또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G7 재무장관들이 이제 그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 그 와중에 따로 만났는데 네. 옐런이 또 여기서 또 거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 채권 그 올해하고 내년 우크라이나 그 채무 유예 문제도 좀 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좀 따라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화상으로 참석해서 55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계속 보채고 옐런은 뒤에서 돈 내하고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회의에 아시다시피. 그래요? 네. 우리도 돈 좀 내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래야 될 것 뭐 같습니다.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참여를 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건설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네. 그 벌써 재건 얘기가 나오네요. 재건 얘기가 이제 그- 한동안 좀 나왔다가 뜸했는데 네. 다시 재건 얘기가 나오는데 재건이라는 거는 곧 돈인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거를 얼마나 나눠줄지 글쎄요. 이라크 전쟁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런 그 거 이후에 생각나죠. 그러게요. 재건이 더 복잡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재건이 더 더 관심사죠. 전쟁이고. 네. 예. 근데 유럽도 지원을 하기에 지금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도 지금 뭐 말이 유로 제1위 경제국이지만 지금 뭐 경기 네. 침체 뭐 3분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가 예. 났는데. 독일도 내년에는 경제 성장 마이너스 난대요. 네. 예. 독일이고 뭐 이탈리아고 영국이고 지금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네. 유럽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오늘 그 재미난 얘기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요. 제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뉴질랜드에서 네. 온실가스세를 받는데 이거를 이제 그 농축 산업에 대해서도 받겠다. 아니 재밌어요. 동물의 트름? 트림하고 네. 방귀. 그래서 이른바 방귀세라는 거. 아. 사실 뉴질랜드가 오래전에도 이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이 소하고 양이 트림을 이게 이제 되새김 그런 그 되새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림이라든가 방귀를 끼면서 그 메탄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요. 그게 진짜 엄청납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했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한 71억 이제 CO2 환산톤, 뭐 71억 톤 정도인데 이게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메탄이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몇십 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최악의 온실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인구는 500만 명인데 방목하는 소가 1000만 마리고 양이 2600만 마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나오는 트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메탄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연간 방출하는 그 이산 배출가스의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여기 비용을 부과해서 그걸 돈을 걷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농축산 기술 이런 그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온실가스 절감 같은 데 쓰겠다는 건데 짐작하시겠지만 뭐 농축산 업계가 당연히 반발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 우리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일단 밀어붙이기로 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2025년부터 이제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2025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들 그 탄소 배출 제로 거기 뭐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과학적 지식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게 어떻게 15%씩 이렇게 글쎄 저도 그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다 맞는 거겠죠? 지금 저는 뭐 그 보면은 에스토니아가 이거를 뭐 전에부터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네. 있는데 체크가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지 외신들은 그 세계에서 처음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사실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약간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아주 방귀세 뭐 저기 있었고 그렇죠. 네. 뉴질랜드가 몇 차례 하려다가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글쎄요. 소하고 양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 딸만 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진짜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고등어구이에서 미세먼지 많이 나왔다고 네.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비건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식 얘기. 예. 그래서 뭐 스테이크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지 이런 거 연계돼서 저는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이런 그렇죠.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바람직한데 소하고 양한테는 참 물어보지도 못하고 좀 그러네요. 아니 선재규 기자님만의 이 어떤 유머 이런 게 참 우리 재미난 얘기 해주셨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만 더 했어요. 네. 그 미 의회에 영국입니다. 영국에 뭐 로봇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이 에이다라는 여성 로봇인데요. 네. 2019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네.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뭐 여왕 그림도 그래가지고 뭐 몇 군데에서 전시회도 하고요.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영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디지털 기술이 과연 예술 창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하는데 이 아이라니까 좀 그러니까 에이다인데 얘가 질의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 상원 의원들이 이를테면 어떻게 창작을 하느냐 했더니 AI 알고리즘하고 내 로봇 팔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각적인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인격은 없지만 컴퓨터의 프로그램이고 알고리즘입니다. 생명체는 아니지만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 창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먹통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리셋도 했다고. 이게 무슨.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머리도 돌리고 그런데 이제 복장이 이렇게 그 단발머리 가발을 썼고 짙은 데님에 짙은 빛깔의 데님 멜빵 바지를 입었는데 팔은 그냥 그대로 기계 부위가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뭐 쇼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능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개발자 얘기가 네. 그 AI 그 훈련 때문에 상원 의원들한테 질문지를 미리 받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나왔는데 자우전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인간과 다른 점은 의식이 없다는 거다. 내게는 주관적인 경험이 없지만 그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조금 좀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AI니까 자동으로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여성으로 했는데 만약에 남성으로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여성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친화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건 무슨 차별 발언은 아니죠. 그래서 예술적인 거 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름이 에이다인데 AI 다인데 인공지능의 약자인 AI하고 그다음에 그 세계에서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꼽히는 그 에이다 킹이라는 백작 부인이 1800년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름을 따서 에이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로봇이 그야말로 이제 시대가 점점 진화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림까지 그리고 시도 창작을 한다. 정말. 이거 방송도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워싱턴이가 아니고 이제 나와서 이제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연합뉴스에도 사실 소피아라는 AI 로봇이 그렇죠. 네. 출연해서 앵커랑 대화했던 그 장면이 저도 기억이 기억을 나는데, 그래요? 네. 의회에 AI 로봇을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 이거 뭔가 어떤 시사점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이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 분위기가 잘 나가는데 이게 또 어른들이 변덕도 심하거든요. 근데 이 AI가 이런 변덕을 또 민간만큼 부릴지도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뒤에 오늘 아주 오늘 다양하게 오랜만에 그 전쟁 얘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손석희 기자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